유리한 팩트. 네, 오늘 이유리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오늘 주제가 우리 자녀 증여와 미국 영주권 취득이에요. 네, 보통은 미국 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국민이주 저희 회사에서 정말로 미국 투자이민 수속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본인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녀 내지는 미국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을 하세요. 네. 예전에는 막연히 우리 애가 미국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알아서 취업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 아니면 인턴도 못 나가는 게 요새 현실입니다. 이게 그럼 바뀐 건가요? 트럼프 정권 이후로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인한테 자리를 주지 왜 외국인한테 인턴십을 주냐 이런 기조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랑 투자이민 진행하시는 막바지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편지를 써드리기도 해요. 이분은 꼭 영주권자 되실 거니까 인턴십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주권으로 얻은 학비 절감 효과 얼마나 될까요?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 아니면 미국에서 공립이죠. 못 보내요. F1 비자는 사립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어릴 적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대학 갈 때까지 공립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대학 들어가는 시점에서 영주권자랑 유학생, 국제 유학생은 입학심사 받는 풀이 달라요. 10에서 15% 정도는 국제 유학생, 85에서 90은 영주권자 신분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입학 단계에서부터 유리하고요. 우리 미국 대학 들어가면 학자금 신청할 수 있잖아요. 네. 유학생은 못합니다. 영주권자 신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만 들으셔도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는 유학생 신분보다는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대학 다니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절감 효과가 크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두 번째. 네. 자, 학비 외에도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영주권자로서 얻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요 질문도 제가 정말로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성적 장학금. 네, 공부를 네. 정말 잘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동문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유학생 신분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영주권자 신분 이상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 가서 아까 학자금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라서 그것도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인턴인데 미국은 한국이랑 틀려요. 대학 졸업하고 나가서 인턴 나가는 게 아닙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시즌 때 각 학과에 맞춰서 인턴에 나가게 되는데 인턴을 요새는 받을 때 영주권자가 아니면 안 받는데요. 그래서 인턴 나가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인턴도 영주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군요. 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텐데요. 그럼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관대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이 부분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답변 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내가 미국 영주권자 되면 상속세랑 증여세가 팍팍 깎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한국보다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제도가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증여랑 상속이 다른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은 저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요. 세금 누가 냅니까? 받은 사람이 내죠? 맞습니다.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는 사람이 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면세 범위예요. 한국은 면세 범위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1인당 평생 라이프타임에서 1인이 상속과 증여할 수 있는 게 1170만 불입니다. 이거를 통학세 공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부예요. 1인당 142억이니까 280억 이상은 우리 자녀에게 미국 내에서는 세금 내지 않고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주권자 된다고 해서 그럼 280억 이제 우리에게는 세금 없이 줄 수 있겠네?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 위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편하게 국민 위주로 전화 주시면 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진행하셨던 사례들이 궁금해요. 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투자금이 오르기 전에 하셨던 분이라 50만 불이에요. 6억 상당이거든요. 아나운서님, 지금 저희 투자이민 기본금액 얼마죠? 네, 최근에 80만 불로 수정이 되었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는 50만 불일 때 2018년에 하신 분이에요. 이 선생님은 미국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계신데 미국 영주권은 나와 배우자 만 21세 미만 자녀가 세트로 받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벌써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어서 21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이 단독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실 21세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분이 돈이 6억 상당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증여를 받으시는데 사실상 이민국에는 증여가 이제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슈되는 건 한국의 국세청이에요. 왜냐면 투자이민 자금을 한국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을 가야 되는데 국세청은 증여세를 냈는지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슈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은 일단은 1억을 예전에 10년 전에 이미 증여를 받으셨고 부모님이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게 펀드랑 주식 투자를 해서 2억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는 투자이민 자금이 6억까지 필요해서 4억에 대해서는 증여를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한국의 증여세 우리가 누가 낸다고 말씀하셨죠? 받는 자녀가요. 맞습니다. 근데 예외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비거주자 신분에서는 부모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은 미국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4억 상당에 대한 증여세는 부모님이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례들도 많지만 오늘은 이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아이도 만 21세가 넘어서 혼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증여세 이슈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실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사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네. 또 앞으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리한 팩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